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평화공감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제에서 평화생명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거기 이사장이신 정성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원 이사장님은 24대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맡으셨고요.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제에서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을 역임하시면서 평화교육, 평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인제에서 이 평화생명동산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드시게 되셨나요? 벌써 꽤 오래됐네요. 네, 1998년이니까 네. 24년 전인데, 그 당시 인제 군수님이 이승호 군수신데 2대 군수예요, 2대. 초대 2대. 그분이 전화가 와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그 가전리라고 큰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 서한 면민들의 수건사항이라고 그래요. 오래된 그 소망을 수건사업이라고 그래요, 행정용어로. 네. 근데 무슨 농사를 지었으면 좋을지 와서 자문을 좀 해주시오. 그래 가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옛날에 그 전쟁 전에는 뭐 거의 한 300호 정도 살던 큰 마을이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 당시 돈으로 논농사하고 밭농사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억 이상 나오겠더라고요. 꽤 큰 돈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같이 내가 차가 없으니까 이제 차를 얻어 타고 가느라고 그 후배 기자 보고 야, 여기는 내가 보니까 농사를 지면 한 8억 되겠는데 그러지 말고 생태계가 많이 복원이 됐으니까 여기를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생명의 이롭고 평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 게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다 그래 군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근데 최전방은 일이 힘들어요. 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 도지사 이제까지 셋이 만나서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하면 실적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운동을 민간들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거기 땅 문제 뭐 복잡하니까 그런 건 이제 군과 도가 하자 그래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생명 가치를 실어놓는 곳으로 하기로 하고 분담이 아주 간단했는데 인제 군수님은 땅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은 거기 이제 국방부 관계니까 국방부, 삼군사령부, 네. 그다음에 군단, 사단 그리고 군대 네, 그렇죠.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저 안기부 거지. 근데 저는 국회하고 청와대. 그래서 셋이 이제 분담을 해서 쭉 오니까 그게 몇 년 걸리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농사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장님의 이력을 보다 보면 뭐 이사장님이 뭐 춘천 출신이시고 고려대 정예과를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그 기사에는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좌파 농사꾼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거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인가요? 재미나게 제목을 붙이느라고 네네네. 좌파 농사꾼 그거랑 뭐 이거랑 연결이 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에요. 전 뭐 우리 집안이 뭐 원래 이제 농사 지었던 집이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더운데 농업이 생명산업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 그 사회가 엄청나게 건강해진다.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생태적으로도 건강해지니까 그 농업은 누구나 다 직간접 다 농업에
사실은 연관이 된 우리가 밥을 당장 그렇죠. 먹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좌우파는 아니고 아, 이거 제가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예, 재미있는 표현이 중간파라고 그럴까? 중간파. 그래서 뭐 카톨릭 농민회도 운동도 그렇죠. 하셨고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 후에 보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좀 뭐 현장 체험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어려웠지만 그전에 상당히 활발했잖아요. 앞으로도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평화생명동산이 그 앞으로 더 추구하거나 좀 중점적으로 드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말씀 전에 좀 지금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주 특별한 저는 거기 오는 사람이 다 특별한 분으로 그렇죠. 이제 어제 진짜 특별한 분들이 왔어요. 50대 여성들인데 이제 서울 생활이 너무 좀 그러니까 인제군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분들인데 아주 마음씨들이 참 좋더구만. 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개관한 지가 그 12년, 13년이 됐네 벌써. 근데 거의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이를테면 교육 운동하는 거니까 교육을 그렇죠. 받으셨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103나라가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못 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 103나라가 왔으면 아마 우리나라 그 교육 운동하는 쪽에서는 아마 상당히 많이 낼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똑같은데 현재 하는 일을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채우고 조금 더 높은 이상과 구체적인 이제 현실 이제 적응 이걸 이제 합치면 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있는 지역 향로봉부터 대암산까지가 한반도에 남북의 식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기후 위기나 생태계 그 위기 시대 때는 그 식물 자원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남북의 식물을 최대한 모아서 거기 이제 육성하고 연구하고 그런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걸 이를테면 이제 이름을 우리 평화동산에 와 보시면 이제 금방 이름을 지어놓은 게 있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생명살림 오행동산이라고 오행에 맞게 간 쪽에는 간에 좋은 나무, 약초, 뭐 산나물 뭐 이런 거 거기 가서 보면 이게 다 간에 이로운 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식물 자원을 전부 모으고 약초 한반도 약초 뭐 종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 살 필요는 없고 이 바깥에 그렇게 해서 큰 공동체를 뭐 활인촌이라든지 평화촌 뭐 연구 또는 박물관 뭐 종자하고 이 지뢰 이런 관련 뭐 박물관 뭐 등등 해가지고 일단 자리를 1억 1,200만 평을 잡아놨어요. 북한의 금강군의 3개 마을이 인제군입니다. 거기까지. 그게 이제 제일 큰 일이고 1억 1,200만 평이라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서울시가 1억 8천만 평 조금 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DMZ 평화생명동산 우리가 교육마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금강에 만드는 건데 우리 있는 데서 내금강이 40km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북한에 제가 남북강원도 일할 때 서기 2000년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남북관계가 늘 뭐 들쑥날쑥하니까 네, 그렇죠. 진행이 안 된 건데 그렇게 그 두 가지 일까지 하면 그 일대가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평화에 도움이 되고 생명에 이로운 공간으로 전체가 바뀔 것이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이전에 그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세계관이나 평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을 그렇게 할 때 이게 의미 있게 변화가 되는데 그걸 돈을 가지고 하려면 그게 안 돼.
참, 이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강원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답사도 가고 체험도 하고 또 뭐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잠깐 가능하면 저는 이제 우리 유학생들을 데리고 좀 갔었거든요. 보면 유학생들이 되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직접 말로만 듣던 접경 지역의 그것을 우리가 뭐 강연으로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서아리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 좀 안타까운 건 인구가 자꾸 줄어서 그 현지에서는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거기 20년 이상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결국 네. 사람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올바른 뭐 자세라 그럴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소수라도 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이게 같이 바뀌어. 네. 근데 그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돈만 밝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네. 네. 뭐 좀 쉬운 말로 그 동네 꼴이 안 된다고 아. 자꾸 싸움 하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우리 자꾸 이제 접경 지역 마을에서 뭐 발전을 할 거냐, 개발을 할 거냐, 보존을 할 거냐 뭐 이러면서 좀 갈등도 있고 그런.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교육운동을 하고 이제 주민운동을 같이 쭉, 우리의 역할은 뭐 사실은 단순한데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참고가 되게. 네. 우리 교육운동, 그러니까 교육에 이제 3대 방침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데 하기가 힘듭니다. 네. 첫째가 좋은 밥을 대접해야 한대요. 좋은 밥을 대접한다는 건 그 지역이 농업이 생명의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농약 비료 막 왕창 하고 그러면 그건 곤란하고. 또 우리가 농사진 그게 다 유기농업으로 그렇고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비료 농약 안 하고 우리가 평화생명동산에서 농사 짓고 그러니까 만 3년 만에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3만 7천 개 농촌 마을이 있는데 3만 7천 개 마을에 만약 반딧불이가 다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고 평화야,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좋은 밥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단순한 용어 같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시는 분들한테 올바르게 대접하게 되지, 뭐 밥에서 남겨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둘째가 교육 인원이 30명 안팎이 좋다. 너무 많으면 우린 120명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고. 근데 세 번째는 아주 그건 제가 상당히 독창적으로 해놓은 건데 고객만족은 없다야. 교육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지 또 오라고 잘못하는데도 봐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민운동 때문에 이제 변화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직 운영 방침이 또 그것도 세 개가 있어요. 첫째가 작고 유능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간다. 이게 뭐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주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주민이 앞장서도록 돕는다. 우리는 안 해줍니다. 해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주민이 하도록. 도서관을 만들어도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런 걸 내가 안 해주고 당신네들이 해라 그래가지고 서화 평화 도서관 설립추진위원회를 40대들이 만들어서 2달 동안에 2,500만 원 모금하고 책 7,000권 모아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만 몇천 권 되고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자기 지역을 바꾸려는 걸 해야지 우리가 바꿔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이 큰 공을 이루면 평화생명
그건 뭐 이루지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꿈이니까 우리가 공을 이루면 그 공을 자연과 대중에게 돌리고 더 어려운 일을 찾아서 간다. 그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견지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말로가 아니고 이제 몸으로 이해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 마을에. 또 어떤 겁니까? 거기 임북천이라는 큰 개울이 흐르잖아요. 네. 그 임북천을 깨끗이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소양강으로 다 네. 합류를 하고 네, 한강으로 그렇죠. 결국. 네. 그 임북천을 매주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해서 다 기록을 주민 조직이 한다. 그런데 그게 왜 유명해졌나 하면 원주 환경청에서 물 문제 회의를 할 때 그 대표가 박광주 씨인데 박광주가 갔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천은 안 하고 말만 들만 하는 게 많잖아요, 회의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서 그 수질 검사한 그 결과를 딱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 환경청에서 깜짝 놀랐지. 매주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거와 유사한 일을 하는 조직들이 네. 몇 개는 생겼어요. 저도 그 매주 그 수질 검사하는 거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이거는 정말 주민 자치의 진짜 근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까.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사실 모든 우리 지자체가 그렇게, 공동체가 그럴 수 있다면, 사실은 뭐, 이 다른 뭐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잘 운영갈 수도 있죠. 민주주의의 한 모습인가 가까이 또 하나 생각했습니다. 덧보태면 이제 아직은 이제 전환 중인데 이게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어느 마을에 뭐 가을이지 가을이 초청을 받아 7번을 갔는데 그 마을이 천천히 준비를 해서 유기농 약초 마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공통점이 어디나 좋은 지도자가 있는 곳은 그게 되고 없는 데는 어떤 동네는 내가 13번을 초청받아 갔는데 그런 데는 또 안 되는 데는 그런 거를 이렇게 결집하고 같이 갈 만한 지도자가 없을 때 안 돼. 뭐 사실 저도 제 고향이 제주도 중산간 마을인데 저희도 농사를 짓고 그런데 사실은 반딧불이를 최근에는 못 봤어요. 예전에는 참 많이 봤었는데 그래도 워낙에 많이 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반딧불이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그 농사보다는 뭐 특화작물 일반적인 농사보다는 특화작물 그리고는 뭐 소득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뭐 다음에 펜션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좀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기도 아쉽죠. 합니다. 제주도라고 그러시니까 네네네. 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1년생 풀로서 우리나라 풀은 아니고 이제 네, 저기 원산지가 아프리카하고 인도인데 네. 지구상에서 아마 그 풀이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흡수할 거예요. 우리말로는 바다 건너온 삼이라고 양삼이라고 그러고 이제 영어로는 케나프라고 그러는데 케나프 씨가 이제 아프리카하고 인도니까 여기서 안 되는데 지금 서귀포에서 2년째 그 3년을 해봐야 이제 성공하는데 작년에 수확을 해서 이제 또 뿌려보니까 싹 나는 비율 발화율이 90%예요. 올해 또 해보면 이제 내년 2월에 또 나오면 아마 90%고 후년에 대해서 3년치에 계속 90%가 되면 그 씨앗을 제주도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CO2를 한반도에서 엄청나게 흡수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제주도가 생산할 수 있는. 좋겠네요. 저희 집이랑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우리 제가 말씀 중에 가장 저도 이 강원대학교에 온 지 한 8년 정도 되는데
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물하고 그 카본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산이 있고 나무가 많고 산림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강원도가 다 그 물과 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야죠. 네. 지금처럼 너무 관광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아까 그 소개해 주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사장님이 더 젊으셨을 때는 네. 뭐 민주화 운동 87년에도 뭐 국본에 네. 나가셨잖아요. 가톨릭 농민회 계시다가. 그리고 뭐 민주화 기념 사업회 이사장 하셨는데 그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좀 그래 이것은 우리 사회를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뭐 잘 아시지만 이제 크게 우리 현대사의 큰 줄기가 두 개가 이제 산업화하고 민주화잖아요. 크게 보면 그 두 개가 서로 작용해서 이제 이만한 나라가 된 거고 또 이렇게 어떤 일정한 시기 어떤 측면에서는 또 둘이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큰 거 작은 걸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기본 동력은 교육의 힘인 것 같아. 교육. 우리 보통 교육이 빠른 속도로 성공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자 해동력이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빨랐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수준이라 그럴까 이제 그게 좀 올라가고,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게 제일 기본 동력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화 같은 건 워낙 가난하니까 그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는 잘 살고자 하는 그건 대단했고, 민주화도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산업화는 밥 먹고 살자는 거고, 민주화는 말 좀 하고 살자는 건데, 밥과 말이 합쳐질 때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그게. 네. 근데 하나만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되는데, 요새 이제 이 정치적 걱정이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어떤 당은 자기는 뭐 민주화의 최고로 뭐 애썼다고 이제 그러고, 어떤 당은 이제 밥 만드는데 이 밥과 말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지 무슨 뭐 네? 내가 보기엔 그래. 네. 그렇죠. 이제 정치라는 게 협치를 하고 글쎄 말이야. 또 같이 양쪽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어느 한 밥을 쪽에 나눠 먹으면서 말을 서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네. 밥 따로 먹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또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 아니에요. 네. 뭐 애써서 우리가 민주화를 하고 발전을 시켰지만 또 다시 정체되는 사업, 정치 문화가 계속 반복이 되면 좀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어떤 때는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 가장 최근에는 이게 그 신문에도 좀 나왔던데 이사장님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사장을 맡으셨어요. 네, 회장. 네, 회장을 맡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평가들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사장님께서 직접 회장으로서 운영하면서 그 어떤 부분을 가장 역점을 두고 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운영하셨나요? 뭐 그건 이제 상당히 단순한데 그 대개 이제 저 같은 사람 그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했대요. 드디어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막 칼을 휘두를 모양이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가면 이제 한 2달 안에 그냥 막 삽시간에 해치우. 근데 그랬어요. 내가 현장에 있어가지고 새마을을 아는데 그 사람들은 내 중앙엔 모른다. 거긴 몰라요. 근데 현장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은 상당수가 사실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잘못 따라알고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신경 썼던 건 농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주화 산업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지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병이 들었다. 그래서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나의 병은 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새마을의 병은 뭐냐 그랬더니 의존심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병을 고쳐보자. 110일 동안에 내가 취임하면 바로 그냥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110일 동안에 내가 3,000명과 아주 다양한 모임을 가졌는데 그래서 거기서 합의된 게 70% 이상이 이제 합의를 한 게 생명평화 공경운동으로 운동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걸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들의 사회적 실천 행동이니까 네. 지금은 기후 위기와 이 생명의 위기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지금 불평등이 심화가 되니까 평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등은 좋은 건데 평등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 억울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늘 싸움이 되고 네.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예요. 양성평등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갈라져 버리고. 그래서 운동은 늘 한 차원 높은 걸 추구할 때 아래 차원이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을 넘어서 평화로 가야 된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예요. 근데 인권을 중시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사실은 난장판이 됐다고. 교사들이 뭐 교권이 추락이 됐어요. 그래서 인권을 넘어서 공경으로 가야 된다를 한 110일 동안에 한 70% 정도가 동의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깜짝도 놀래요. 나보고 회장님 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일 목소리를 높여서 동의하는 데가 대구하고 부산이에요. 대개 바깥에서는 대구, 부산은 그렇죠. 뭐라고 네, 그러잖아요. 보수적인 뭐 색채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그런 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 정도의 공감과 합의로 바꿨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동력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질문들을 그 나이 든 분들은 다 알아요. 새마을 근면자조 협동 아니에요. 네. 근면자조 협동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 아니죠.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 생명평화 공경의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근면자조 협동의 자세로 일을 한다 하는데 순서는 바꾼다. 과거는 가난했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돼. 그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그게 자조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해. 지금은 그게 아니다. 생명평화 공경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조가 1번이고, 협동이 2번이고, 부지런하게 하는 게 3등인데, 특히 요새는, 기계 인간도 있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근면해야 되지. 그냥 허리가 부러져라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합의하고 네. 별로 간 건데 다행스러운 건 그 합의한 이후 5개월 후에 현장 조사를 950군데를 했는데 그 합의와 이해도가 더 올라가서 한 80% 됐어요. 그래서 일이 사실은 좀 더 좀 쉽게라고 그럴까? 쉽게 진행이 된 거죠. 역시 그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제일 그 조직 운영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명약이에요. 딴 건 없어요. 네. 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요즘 청년들이 되게 좀 민감한 네.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또 불공정 네. 담론으로 막 가는데 그게 거기 엄청나게 예민했다. 네, 그 되게 예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성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에서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지 않지만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성과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조적인 이유에 의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조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면서도 젊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도 젊은이들이 많았을 텐데 대학생 네. 조직도 있으니까. 네. 그들이 느끼는 이런 하면서 공정이라든지 뭐 평등, 불평등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던가요? 그 내부에서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데 서로 좀 깊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공정에 대해서 지가 뭐 따지려고 그런 게 저는 뭐 따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쉽게 얘기를 합시다. 이제 민주시민이 그럴 때 네. 대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주인이라는 게 주인답다는 게 뭐냐? 계속 요구하고 막 주장하고 그런 거. 주인은 그 측면도 있고, 어떤 데는 참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봐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자기 희생도 하고, 이게 사실 복합적이라고. 네. 자기 인생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지, 그러려면 주인됨을 생각해야 되는데, 막 공정 문제. 내가 직접 젊은이들하고 대화했던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인간 사회의 공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 무척 분노를 하는데, 전체 생명사에서 인간이 자연에 가한 불공정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공정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간 사회의 공정을 얘기하면 이게 진짜 공정으로 갈 텐데, 여기서만의 공정만 얘기하고 그걸 또 좁혀서 너와 나의 공정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나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고 크게 하면서 이걸 구조적 모순이 있는 건 고치고 이러면 즉 개인 변화와 그 사회 변화가 같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생명사회 민주주의로 가야만 성공한다고 봐요. 인간사회 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체 생명사회 민주주의로 가야 진짜 인간이 한 차원 고양되고 사회도 진정하게 변혁이 될 수 있다. 그 평화 생명 동산의 설립 취지와도 또 다 맞닿아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뭐 육식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 또 이산화탄소 발생의 그렇죠, 사실.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또 다양한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생명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 생명 가치 중심의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생명 공동체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사장님은 뭐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의 초대 이사장을 하셨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데 끊임없이 같이 이제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왜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가 필요했을까? 그게 98년이에요, 1998년. 그 해에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김진선 지사가 당선이 됐어요. 그분은 제가 우리밀 살리기 운동 할 때 몇 차례 만나서 아는 부천시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김진선 지사가 당선이 돼서 당선인 시절에 저를 만나서 강원도는 아무래도 남북 강원도가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맡아달라고 그래. 그래서 좋은 일인데 그래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맡아달라고 그냥 덥석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쉬운 그런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깊게 고민을 해야 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첫째, 남북 관계가 이제 뭐 워낙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잘 안 되는데 우리의 이유도 있잖아요.
대개 어떤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면 자기 임기 내에 뭐 한 건을 하려고 그런다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공을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일을 하는 게 첫째 조건이다. 그 김지사 임기 내에 뭐 한 건 하려고 난 그거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생각이 같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합의한 게 아주 단순한데, 말은 단순한데 이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은 했어요. 우리의 그 기조는 뭔가 하면 할 말은 다 하면서 진심으로 도와준다. 네. 그래서 이걸 뭐 다 기록을 녹음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중앙정부나 또는 민간단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이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가 할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나는 핵무기나 뭐 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주한미군 문제 그런 거 내 생각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고, 저들도 처음에는 뭐 어쩌고 그러죠. 한참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서로 이해하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말의 자유가 내가 있었다고. 네. 대개 이건 뭐 얘기가 나오니까 한 얘기인데, 대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른바 이제 보수 세력은 북에를 갔다 오면 이렇게 서로 달라졌냐, 그걸 강조하고, 네. 진보 세력은 같은 게 많다라는 거 강조하고 그러는데, 난 그거 무섭다고 생각해요. 같은 거를 잘 보듬어 안아서 그걸 키우고, 다른 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남북이 가야 될 자세인데, 어떤 사람은 뭐 진보는 거기도 사람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이쪽은 또 그거 아닌 거. 그래서 그런 자세로는 쟤네들을 그 대화가 사실 잘 안 돼요. 어떤 하나의 그 가치 지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래서 저는 통일운동은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거로 목표도 그거고 내용도 그거에 성공을 하지, 저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사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평양 문 대통령이 갈 때 그 실무 준비하는 쪽에 제가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 평화로 접근하지 말길 바랬어. 평화로 접근하면 핵무기와 미사일이기 때문에, 핵무기와 미사일은 한국 정부보다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얘기하는 그 주도권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좀 쉬운 말로 하면 한 수 접히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생명 공동체는 그거는 유엔이 제재해도 안 할 뿐더러, 제재하면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계의 양심이 우리를 다 지지래요. 예? 그래서 전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통일 사업의 그 목표와 내용으로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됐는데 한반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됐다. 그럼 그런 통일을 뭐로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화두를 꺼내면 비핵화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경색이 됐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동안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쭉 꾸준히 해오신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제 강원도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교수님이 벌써 말씀을 하신 건데, 생명 자원의 이제 가장 기본 3대 생명 자원이 불하고 물하고 밥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고, 여기를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그 성과를 북에 알려주고 북으로까지 확장해서 공유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물에 있어서는 고성의 남북을 흐르는 남강을 공유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쪽에서는 북한강, 그다음에 소양강 상류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불은 그 세포, 북쪽의 세포, 거기 이제 축산단지 네, 아니에요. 축산단지 있습니다.
축산 단지를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풍력 발전에 적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마 강원도가 준비를 해가지고 평창하고 세포군하고를 이제 해서 축산과 풍력으로 가도록 도와주고. 예? 네. 그불 문제는 뭐 꼭 한 가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밥 문제 그거는 크게는 남북이 공동 농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그건 한참 걸리니까 네. 우선 제가 보기엔 남북이 완벽하게 갈라진 데가 고성군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공동 농업 계획을 목표로 해서 해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제군은 남북에 식물이 모이는 곳이니까 식물 자원을 최대한 이제 모아서 육성하고 연구하고 그런 거 그 불과 물과 밥 중심으로 쭉 준비를 해 나가면 그러면 이 강원대학이 좀 바빠져요. 네. 바빠져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바빠진다고 실제로. 네. 아, 참, 그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네.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사장님을 뵙고 나면서부터 한결같으십니다. 한결같이 생명 가치를 주장하시고, 해가 지나도 오히려 더 젊어지시는 것 같고요. 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성원 이사장님과 함께 밥과 물과 불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생명 공동체 그리고 생명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우리 지역 사회가 공유하고 세상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 그 생명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또 다른 어떤 모델을 우리가 또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계속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